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M2에 대해서 좀 간과하시는 게 있어요. 보세요. 내가 설마 이것까지 내가 얘기해야 되나 싶었거든, 솔직히. 요거. 약간 요거 있잖아요. 요거 약간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자꾸 M2를 자꾸 들이대는 걸 이게 그러고 싶지 않지만은 약간 이게 마음에 걸렸었거든, 내가 이게. 요렇게 뾱뾱 들어간 부분 있잖아요. 이게 막 약간 마음에 걸렸었는데 이게 진짜? 막 그런 생각 좀 드네요. 약간 뾱뾱 들어간 부분에서 좀, 아하이, 내가 좀 오버하나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이것까지? 이런 것까지?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요거를 얘기를 안 했었는데, 보세요. 약간 여기 꺾이는 부분이 살짝 있어서 제가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에이, 이건 아니겠지 싶었는데 약간 이 꺾는 모습을 보니까 또 이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조금 내가 과하게 좀 들이대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요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 요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 예. 요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겠죠. 요 부분도 뭐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요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겠죠. 저는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거는 원화가 너무 떨어져서 원화가 지금 1355원이잖아요. 아, 1355원인 게 좀 아쉽죠.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이제 1% 이상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도미넌스 먼저 살펴보면요, 63.7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을 했네요. 64.2 이렇게 회복을 했네요. 또 알트들이 또 많이 박살이 났더라고. 중요한 뉴스가 있었죠. PPI 얘기가 있을 텐데 예상치 하회, CPI도 그렇고 PPI도 그렇고 예상치를 하회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좋은 뉴스입니다. 미국은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PI가 생산자 물가 지수랑 오늘 실업률 발표했잖아요. 그거 둘 다 좋았거든요. 예상치 하회했단 말이에요. 그게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라는 뜻이고 사실상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고, 그러면 결국에는 안전자산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위험자산으로 옮겨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한테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공포탐욕지수 한번 볼까요? 공포탐욕지수가 좀 내려왔네요. 공포탐욕지수가 어제 65였는데 조금 내려왔네요. 조금. 네. 4 정도 내려왔네요. 4 정도.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겁을 덜 먹는 것 같아요. 알트지수도 30. 어제 30이었는데 오늘도 30. 뼈 아팠던 게 토탈이 많이 내려갔어요. 토탈이 많이 내려갔어요. 3.44까지 올랐었는데 오늘 토탈이 3.3까지 내려갔잖아요. 이게 조금 뼈 아팠죠. 예. 제가 추세선 웬만해서 안 긋는 사람인데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추세줄 걷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요 정도 그어 보자고요. 이 정도 그어 보면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당히 급각이고 뭐 나쁘지는 않은데 요 라인을 어제 깼었는데 요거를 뚫다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라인을 깨줬어야 되거든요. 2800 라인을 깨주고 날아갔어야 되는데 못 깨줘서 좀 아쉽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더는 충분히 힘이 있는 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 뭐 크게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왔네요. 오늘도 이더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더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척 좋죠. 이더는 유출 없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전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는 어쨌든 스테이킹 ETF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직 그 스테이킹 ETF에 대한 뉴스나 뭐 이런 게 잘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면 충분히 전고점 깨고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좀 술을 한잔 하고 왔는데 가능할 때 좀 방송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청산맵 한번 보죠. 청산맵. 자, 단무지가 모여 있는데 어떤 단무지를 깰 것이냐, 위에 단무지를 깰 것이냐, 아래 단무지를 깰 것이냐. 보세요. 위에 108.1K 그리고 아래 106K 이렇게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요거 깨러 갈 것 같은데 109 이렇게 매물 몰려 있으면 이거는 반드시 설고 하니까 오더북 한번 볼까요? 참 치열하게 싸우고 있네.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 여기 107.6에서 설벌하고 그 외에는 107.6 그리고 107.7 요쪽이 살짝 고비네요. 108개까지만 뚫으면 참 좋겠는데 롱하고 숏이 거의 물량이 비등하게 가네요. 이거 청산맵은 코인글래스에서 봅니다. 아쉬운 게 뭐냐면 바이낸스 쪽에서 안 들어와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바이낸스 쪽에서 들어와주면 이게 확 올라가거든요. 그쪽에서 바이낸스 쪽이 좀 많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보세요. 비트코인이 얼마나 남아있는가에 대한 자료인데요. 이 바이낸스 쪽에서는 오히려 10일 동안 10,000개가 넘는 코인이 더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매도세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아쉽습니다. 바이낸스 쪽에서
물량을 잡아먹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바이낸스 쪽에서 물량을 안 먹어주고 있어요. 근데 7일을 보면 물량을 좀 많이 가져간단 말이죠. 이 바이낸스 쪽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메인입니다. 이쪽에서 물량을 가져가 주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쪽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이제 코인베이스가 뭐 ETF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저는 진짜 고래는 바이낸스에서 움직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이낸스에서 확 가져갈 때가 물량이 쫙 줄어들고 그 다음에 급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속상한 거는 원달러 환율이 너무 내려가서 속상한 게 있죠. 파월은 어떻게 보면 잘하고 있는 건데 좀 속 터지게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저는 미국 경기 침체가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물량을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오기 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그 전에도 사실은 경기가 무척 좋았는데 그래서 절대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왔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조금 위험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란에서 뭐 갑자기 핵 공격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진짜 만약에 이란이 뭐 진짜 막 핵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러면 미국이 물론 그걸 가만두지는 않을 테지만 만약에 그런 전쟁 이슈가 있으면 비트코인이 어떤 블랙스완으로 인해서 급락하는 거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국제정세에 의해서 급락하는 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게 몇 달에 걸쳐서 회복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블랙스완에 나면은 비트코인은 무조건 먼저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팔아서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기 때문에 블랙스완이 있을 때는 비트코인은 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해외 거래소에서 현물 거래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해외 거래소로 돈 보내는 걸 너무 까다롭게 하고 있고 나라에서 지켜보는 느낌이 있어서 굳이 안 하고 있습니다. 굳이 안 하고 있고 어차피 저는 지금 매수할 만큼 어느 정도 다 매수를 해놔서 판매만 하려고 하는 입장이라서 저는 해외 거래소에서는 굳이 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테더나 코인을 보내면 그걸 또 나중에 가서 세무조사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굳이 안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전쟁이 나면 비트코인 올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전쟁이 나면 비트코인 올라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비트코인은 전쟁이 나면 일단 팔고 가거든요. 비트코인 참 좋은 게 뭐냐면 비트코인은 바로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부동산 같은 거는 현금화가 안 돼요. 부동산 현금화가 안 됩니다. 1년이고 2년이고 안 팔릴 수가 있거든요. 땅이라는 거는. 근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건 내놓는 순간 팔려버리기 때문에 바로 현금화해서 팔아버리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팔아서 또 다른 자산을 살라는 그런 욕구도 있습니다. 그 계좌 5억 이상 신고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외 거래소에 5억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개인 지갑으로 5억을 갖고 있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것도 좀 맹점이 많이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요번에 불장이 만약에 온다면 금리 인하 수준으로 봐가지고 금리 인하 수준이나 호재 수준으로 봐서 그 불장 수준이 결정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현재 수준에서 불장이 온다면 그건 미니 불장일 거라고 봅니다. 금리 인하가 일어나 줘야지 앞으로도 큰 불장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한국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들 있잖아요. 한국 부동산에 대한 우려들은 솔직히 저는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돈이 정말 많은 나라예요. 한국인들이 돈이 정말 많고요. 우리가 돈 많은 사람들을 몰라서 그렇지요. 한국에 돈 많은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부동산은요. 대출 막으면 현금으로 사버려요. 돈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막 좋은 차를 끌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동네 그냥 추리닝 입고 돌아다니는데 진짜 돈 많은 분들 많습니다. 그 알트코인들 ETF는요 엄청난 트리거가 될 거예요. 솔라나 리플 뭐 요런 애들이 이제 어떤 애까지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코인이 ETF가 된다고 치면 저는 그거는 대호재고 아주 슈퍼 불장까지는 아니고 중불장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비트코인은 그냥 자연에 존재하는 어떤 뭐 금이나 금속이나 뭐 이런 거 비슷한 거고 이더리움은 아직도 재단이 있고 재단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게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자연에 존재하는 첫 번째 실존하는 프로그램이랄까? 그런 느낌이 돼버렸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뭐 하드포크를 하거나 막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더리움 클래식도 막 생긴 거고 그러긴 한데 비트코인은요 그런 식으로 하드포크 해버리면 그냥 개무시 당합니다. 그냥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뿐이죠. 저는 이제 부동산을 굉장히 좋게 보는 이유가 제 직업 자체가 땅을 가지고 하는 직업이기도 하고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제가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거고 달러 자산 대비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해외를 나가보시잖아요. 해외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 굉장히 뛰어난 도시를 가진 나라 외하고 서울을 놓고 보시잖아요. 서울이 굉장히 뛰어난 도시입니다. 서울처럼 버스랑 지하철로 닿지 않는 곳이 없는 그런 도시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안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수자원 풍부하고요. 그리고 여러 군데에 놀거리들 즐길 거리도 있고 문화생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하고 뛰어난 도시라는 거를 해외를 나가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중에 좋은 해외 말고 좀 안 좋은 해외. 술 먹고 왔어요. 술 먹고 왔는데 언제 킬 수 있을지 모르니까 켰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거를 하면서 힘이 되드려야 되는데 바쁜 일이고 막 이러면 못 키고 막 이래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아실까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취득세가 저희 같은 업자가 살라 그러면 12%예요. 12. 무주택이 1가구가 될 때 1.2%인가 낼 거고 2주택부터 4%인가 그렇고 3주택인가 4주택부터 12%거든요. 어마무시하게 걷고 있어요. 지금 취득세 진짜 어마무시하게 걷고 있습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살벌하게 지금 부동산 규제가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부동산 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왜냐면 그 세금까지 가격에 포함시켜서 올리니까. 사람들이요, 주택이라는 건요 자기 최대 리버리지를 써가지고 깔고 앉아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맘대로 못합니다. 보유세 해봤자 얼마나 하는데요. 보유세 1년에 1,000만원 2,000만원 내도 괜찮습니다. 그까짓 거. 올라가는 게 얼만데요, 따지고 보면. 그런 거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솔직히. 냉정하게 보면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부동산을 잡아 매둘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결국엔 언젠가는 풀어주는 날이 올 거죠. 뭐 5년 후건 10년 후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는 또 날아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절대 쉽게 꺾이진 않는다. 다만 15년이나 20년 후부터는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집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면 그때부터는 좀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향후 10년간은 꺾일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한테는 절대 세금 많이 못 올립니다. 1주택자한테는 세수를 절대 많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진보 정부라고 해도 1주택자한테 세금을 많이 매기는 거는 조세 정의상 맞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진보 정부여도 조세 정의상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 표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디파이가 뭐냐면요. 내 이더리움 있죠, 이더리움. 내 이더리움 맡기고 200만 원어치 테더 받는 거예요. 맡기고. 그런 걸 디파이라 그러죠. 너무 간단하게 설명했나?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진 코인을 담보로 맡겨서 대출을 받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대출 받은 걸로 또 이더리움 사서 또 맡기고 또 대출 받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죠. 우리가 그게 전통 금융시장에서는 파생 상품으로 계속 하는 건데 지금 디파이 시장에서도 그게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아들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하잖아요.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해하시면은 디파이가 쉬운 건데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거는 한 번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약을 맺으면 그걸 바꿀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그러니까 내가 이더리움을 하나 맡기면 너는 나한테 2,000 테더를 주는 그런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에는 누군가가 개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같이 누군가 개입하는 게 아니고 너랑 내가 둘이서 맺는 거예요. 스마트 컨트랙트로. 그러니까 중개자가 없는 거죠. 중개자가. 그래서 그게 굉장히 각광을 받는 거죠. 중간에서 뽀찌 먹는 놈도 없고 지금 진보 정부건 보수 정부건 간에 개인의 어떤 재산에 대해서 너무 상관을 많이 한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CBDC를 테스트한 게 진보 정부에서 테스트한 게 아니잖아요. 보수 정부에서 테스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이고 저놈이고 믿을 놈은 없고 내 재산 내가 지켜야 되는 거죠. CBD 한번 볼까요? 고래가 살짝 팔았네요. 고래가 살짝 팔았죠. 판 다음에 미동이 없습니다. 판 다음에 어쨌든 움직임이 없이 가는 거고요. 이 갈색 고래 쪽에서 이 갈색 고래라는 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파는 놈도 있고 사는 놈도 있으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제 보라색 이 작은 고래 같은 경우에는 수익 실현하는 놈도 있지만 계속 모아가는 놈도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갈색 고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모아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물량을 좀 떨긴 떨지만 그래도 갈색 고래들은 계속 모아가는 추세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확 꺾였던 때가 요때쯤이잖아요. 요때쯤은 뭐냐면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이 꺾인 거란 말이에요. 얘는 일단 개미들이에요. 개미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10만 원에서 한 1억 정도까지 얘네들이 전부 다 파는 기조였습니다. 파는 기조. 얘네는 살라고를 하질 않는 것 같아. 큰 개미들이 이때 많이 던진 거죠. 이때. 떨어진다 무서워서 다 판 거예요. 장기 보유를 하지 않는 거죠. 어떤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 자산이라기보다는 차익 실현의 수단으로 보는 애들이기 때문에 무섭다 그러고 다 던진 겁니다. 개미들은. 이 개미들이 던질 때 고래들 보세요. 고래들은 다 받아먹는다니까 이거를. 얘네들은 던지잖아요. 고래들은 받아먹어요 그거를. 개미가 던지면 고래가 받아먹는 그림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런 그림을 봤을 때는 상방을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거는 고래들이기 때문에 고래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고래들이 물량을 계속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는데 잠깐만 이라크 쿠웨이트 미 대사관 직원 철수 지시? 만약에 있잖아요. 저런 블랙스완이 뜨잖아요. 그러면 갈색 고래들은 인정사정 없이 팔거든요. 그게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갈색 고래들은요 이런 국제적인 뉴스에 되게 예민해요. 왜냐면은 얘네는 그거를 이 비트코인에서 돈을 빼가지고 다른 자산으로 옮겨가서 돈을 벌라고 하는 성향이 되게 강하거든요. 지금 이 갈색 고래들 얘네는 보통 이제 기관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얘네는 지금 비트코인을 롱을 잡는 게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잡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국제 정세가 급변하면 다른 거를 잡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네는 가차없이 버리고 갑니다. 확 꽂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뉴스 같은 거 보긴 보셔야 되는데 어차피 근데 만약에 그때 물리더라도 전쟁 이슈나 이런 걸로 물리더라도 한 2달, 3달, 한 4달 이 정도면 좀 회복을 하긴 하더라. 지금이 6월이니까 10월까지 간다 그러면 그것도 뭐 사이클이 종료되는 정도는 아니니까 만약에 지금 어떤 블랙스완 때문에 진짜 큰 블랙스완이 있더라도 요번 사이클 안에서는 회복을 해줄 것이다. 뭐 불안하면 던져도 되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선에 따라서 움직여도 됩니다. 50일선을 터치했을 때 50일선 터치했을 때 판매하고 만약에 200일선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매수 찬스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꽤 자주 보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먼저 M2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M2 어떻게 봐야 되느냐, M2가 통수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M2를 놓고 보면요, 이걸 디커플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넓게 놓고 보면 지금 이렇게 꽂히는 거 음봉이 2개 꽂히는 거 정도로 이걸 디커플링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M2에서는 되게 조그맣게 표현이 되는데 비트코인의 영향은 이렇게 좀 컸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걸 요렇게 요 정도 비율로 생각했을 때 여기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 살짝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서 요 정도의 하락이 있으면 이건 좀 비슷하지 않은가? 비율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드는 거죠. 근데 어쨌든 뭐 이거는 그냥 드리는 말씀이고 아직 M2가 통수를 쳤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그러니까 M2가 통수를 치는 건 어떻게 쳐야 되냐면 M2가 요렇게 가는데 M2는 요렇게 가는데 갑자기 비트코인 요렇게 꽂거나 그죠? 아니면 이게 M2는 요렇게 상승하잖아요. M2는 요렇게 상승하는데 여기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꽂거나 해야 되는데 하락폭도 너무 작고 그죠? 하락폭도 너무 작고 안 오른 것도 아니고 그랬으니까 그냥 이 정도는 아직 통수는 아니다. 어떤 그런 영향력에서 다 벗어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냥 우리가 이걸 너무 눈이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걸 뿐이에요. 그냥 M2는 지 하던 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 하던 대로 하고 있어요. 하던 대로. 예, 항상 이게 일치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좀 비슷하게는 갔어요. 그냥 비슷하게는 갔는데 항상 일치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난 11주 본다, 난 10주 본다, 난 100일 본다, 난 110일 본다, 이게 얘기가 나온 이유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경향성으로 봤을 때는 M2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계속 상방을 노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M2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혀 지금은 통수라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수를 쳐도 지금은 통수를 치기에 좋은 타이밍이 아닙니다. 개미가 없는데 통수를 쳐도 뭐예요? 그렇잖아요. 개미들이 모여야지 통수를 칠 거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개미가 하나도 없는데 개미가 안 샀는데 무슨 통수를 쳐요. 아니 개미 돈이 들어와야지 통수를 치지. 기관 돈만 들어왔는데 기관끼리 통수 치면 뭐하냐고요. 서로 돈 빨아먹는 건데 개미 돈을 빨아먹어야 되는데
그죠? 저는 어쨌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터지거나 막 이래버리면, 그리고 미국이 또 대사관에서 사람 뺐다는 거는 조금 심각한 거거든요. 그거는 정보가 있어서 뺀 거거든.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리스크 회피 목적으로 덜어내 놓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래도 1억 4,700이면 가격이 나쁜 가격은 아니니까, 만약에 이제 생활을 할 돈이나 뭐 이런 게 부족하시면 그런 거는 조금 덜어내 놓는 것도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죠? 그래서 이란은 항상 말을 안 듣는 놈들이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돼요. 이란이 만만한 놈들이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우리는 이란이 어떻게 미국이 하면 할 수 있는 놈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란은 기본적으로 다 자급자족이 되는 놈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미국한테 제재를 받아도 어떻게든 살아남는 거고요. 하필이면 또 대사관에서 사람을 뺐다고? 그러면 그건 좀 어렵죠. 예의주시하고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는 단기적으로 상당한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극복을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런 건 뭐 방법이 없거든요. 다른 뉴스들은 제가 뭐 신경도 안 쓰는데 미대사관 철수한 거 그거 확인하면서 계속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것까지 뉴스가 참 좋았는데 9시 반까지 참 좋았거든요. 근데 미대사관 얘기 들으니까 확 좀 그렇네. 핵시설 타격 가능성? 비트코인 사이클이고 M2고 간에 이건 방법 없습니다. 이스라엘 얘네가 또 골 때리거든. 이건 생각을 해봐야겠네. 단기적으로 돈이 필요하신 분들이면 이거는 준비를 하셔야겠네요. 이거는 제가 뭐 데이터를 보고 뭐 이런 거 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뉴스에 비트랑 이더 안 빠지잖아요. 봐요. 이게 지금 고래가 안 움직여서 안 빠지는 거예요. 고래 움직이기 전에 만약에 어떤 전쟁 조짐이 있거나 뭐 비슷한 내용만 나와도 얘네가 그냥 던져버리거든요. 얘네 그냥 막 던져요. 고래들이 어떤 그런 전쟁 뉴스나 이런 거에.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매도를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저 뉴스를 보고는 매도를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키기 전까지는 매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저 뉴스를 보고는 일정 부분 좀 매도를 해야겠다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중국이랑 미국은 WWE예요. 근데 이란은요 UFC잖아요. 일시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심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타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략 매도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저도 매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는 홀딩 의견만 드렸는데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예. 2-4달 안에 쓰실 돈이 필요하시다면 그 정도 돈은 좀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르든 내리든.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데이터는 다 좋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다 좋고 제가 보는 어떤 지표로도 저는 판매를 할 생각이 없는데 저런 블랙스완은요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아직 미국 주요 뉴스에서 막 나오지 않는데 오히려 안 나오니까 더 불안하네? 왜 안 나오지? 심각한 뉴스인데 왜 안 나오지? 그죠? 이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건데 안 나오네? 그러니까 사실 요번에 그 캘리포니아 시위 같은 거, 캘리포니아에 뭐 군대 넣는다 어쩐다 막 싸우는 거, 그것까진 내가 그냥 했는데 이란 같은 경우에 또 다르거든요? 아니, 뉴스가 없으니까 더 불안하네?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될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포션을 매도를 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도. 많이는 아니고요. 많이는 아니고 저도 이제 돈 필요한 만큼은 매도를 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뉴스가 안 나오는 게 더 이상한데? 왜 뉴스가 안 나오지? 이건 로스앤젤레스 얘기고 아니 이게 뭐냐면 폭스뉴스에 이제 하이라이트 뜬 건데 안 나오네. 찾아서 들어가면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딱 첫 화면에 봤을 때 안 나오니까 어떤 엠바고가 있는 건지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온체인 지표로는 불안한 건 없고요. 온체인 지표로는 불안하지 않고 오직 이제 신경 써야 될 거는 저 뉴스만 좀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좋은 뉴스 나왔네 이거는. 이거 너무 트럼프다운데? 200bp 내리래. 100bp도 아니고. 야 진짜 이 트럼프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확실히. 200bp를 내리라 그러네. 아무리 그래도. 진짜 웃긴 놈이네. 야, 나 200bp 내리라고 하는 건 진짜 상상도 못했네.
100bp 빨리 내려 그럴 줄 알았는데 200bp 내리라 그럴 줄 내가 상상도 못했다 진짜. 아무튼간에 오늘 비트코인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온체인 지표 매크로 전혀 다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다 문제가 없고 오직 저 전쟁 이슈 저거 하나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 보시고 ETF고 다 좋아요. 다 시장 상황 다 좋고 계속 그 기관들이 비트코인 산다는 얘기밖에 없고 다 좋습니다. 다 이런 거 그냥 암호화폐 전문 업체 무슨 애널리스트 이런 거 들을 필요 하나도 없는 얘기고 이런 건 다 쓸데없는 얘기고요. 다 좋아요. 다 모든 게 다 좋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것도 참 좋은 뉴스였는데 일단 지켜보자고요. 그 뉴스를 한번 지켜보자고요. 여러분들도 CBD 계속 지켜보시고 CBD에서 고래가 파는 지표가 나오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고래가 만약에 쏟는 게 나오면 그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당연하죠. 돈이 당장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란 말씀이에요. 좀 확보를 하시란 말씀이에요. 두바이 현지에서는 전쟁 관련 뉴스만 다룬다고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두바이가 중동이라서 그런 거긴 있겠지만 하루 종일 전쟁 이슈만 다룬다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는 이제 커뮤니티 글을 쓰고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뉴스를 계속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